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타기가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가 하나 있냐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의료 자문이란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좀 줄어든다. 부지급률이 늘어난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뉴스 기사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관점을 갖는 게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비 처리하면서 작은 보험금 지급은 당연히 잘 합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큰 보험금이 나오는 거, 진단비, 후유장애, 사망보험금 그런 것들은 분쟁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의료자문 통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좀 알고 우리가 잘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뉴스가 있는데 보험금 받기 어려웠던 이유 있었다. 의료자문 후 부지급률이 올라갔다.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고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님 기사를 보고 좀 이야기해 볼게요. 4월 6일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지난해, 작년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심사가 예전에 비해 깐깐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이후 헷갈리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그 비율도 나와 있어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고 보험사들도 관련 손해율 축소에 집중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심사는 올해도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공시한 손보사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 따르면 이런 회사들의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총 38,335건으로 2020년과 비교해 5.2%가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의료자문을 구하는 게 아닌 거고요. 헷갈리거나 판단이 어렵거나 때로는 보험금 지급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건이다 라고 하면 의료자문을 하는 거죠. 의료자문이 뭐냐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나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등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행위다. 보험금 지급 판단이 애매할 경우 보험사들이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려서 암진단비 5천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싶을 경우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면서 특별한 전문의들한테 의학적 소견을 구한다. 근데 우리는 그 의사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직접 우리 환자들을 만나서 보지도 않아요. 그냥 관련 자료들 같은 거 보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자한테 불리하게 나올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금 지급 판단이 애매할 경우라고 했는데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건일수록 보험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하는 거죠. 예전에 PD수첩에서 보험사 유령 의사의 비밀이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내용 보면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영리회사다 보니까 많은 보험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일반 보험 가입자도 이것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든가 아니면 보험금 금액을 적게 받든가 그런 피해 사례들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좀 더 이어서 보면 관심을 끄는 건 의료자문을 실시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비율이다. 부지급률이죠. 뒤에 데이터가 나오는데 삼성화재만 거의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손보사들의 부지급률은 크게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러 회사들 나와 있는데 요 옅은 색깔이 2020년이고 좀 진한 색깔이 2021년이에요. 부지급률 나타내는 거고요.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늘었죠. 2.96에서 3.82, DB도 4.1에서 9%, KB도 3에서 4.9, 메리츠도 1에서 6, 이렇게 다 많이 늘어났다. 삼성화재는 별로 안 늘었는데 다른 데 많이 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1대1로 그냥 매치되는 건 아니에요. 의료자문 때문에 무조건 부지급률이 늘어났다는 데이터는 아니고 2020년 대비 2021년에 의료자문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지급률도 그것 따라서 이렇게 같이 늘어난 것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추정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뒤에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지난해 손보사들의 보험상품 지급 심사가 예전에 비해 깐깐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라는 것이 손보업계 설명이다. 올해도 보험금 지급 심사 기조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D수첩에서 좀 가져온 내용인데 전재수 의원실에서 가져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의료 자문 받고
보험사별로 부지급, 일부 지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부지급이면 아예 지급 안 하고 일부 지급이면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죠. 최근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데이터만 있습니다. 2017, 18, 19년도에 이런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받은 후에 그 보험사의 부지급률, 일부 지급 비율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 데도 있다라는 거죠. 보면 70%, 의료자문 받고 나면 한 70%는 보험금을 지급 안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지급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크죠? 이렇게 큰 회사도 있고 뭐 40% 나오는 데도 있고 뭐 50%, 20%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요 2% 나왔던 데도 있네요. 9% 나왔던 데도 있고. 근데 이렇게 편차가 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자문 받고 나면 원하던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거나 할 확률이 확연히 높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료자문 받은 의사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정확하게 물어보고 좀 더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보험사도 알려주질 않고요. 뭔가 그런 쪽에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그 내용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이제 의료자문 동의서죠. 이것도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인을 하면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선택한 의사 통해서 의료자문을 받게 되고 우리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소지가 많다.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거는 사인을 좀 지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보험회사가 선별한 그 의사 통해서만 이 내용이 전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치, 나를 치료했던 그분의 자문 결과나 아니면 또 다른 병원, 제3의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보험회사에서 뭐 사인 받는다, 필요 서류가 있다 해서 병원에 찾아온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분들 전문가에게 자문을 좀 구해보자. 이게 문제가 되면 비용을 좀 지급하더라도 도움을 받고 풀어가 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고조사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되게 긴장하시고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통해서도 알아보시고 평소에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해 보시고 막 그런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좀 잘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결론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보험을 너무 과하게 신뢰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보험금은 잘 지급받는다고요. 문제는 큰 보험금이에요. 그때 되면 보험사랑 우리랑 전쟁이다. 우리는 더 받아야 되고 그쪽은 덜 줘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은 하지만 제가 가입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늘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너무 목매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잘 지급되지만 이런 거에 내가 언제든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험은 우리가 준비하되 2+1 위주로만 하자고 말씀드리죠. 그거보다도 내 자산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암진단비 1억 원이 있어야 된다. 뭐 유사암이 5천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가입하고 보험료를 최소로 줄이고 내 자산을 더 많이 키워나가자. 이거에 더 힘을 많이 쓰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